세상에는 운이 없어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운이 좋아서 순탄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이고 무엇이 다른 걸까요? 그 차이를 명확히 알면 누구나 운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운이란 무엇일까요? 흔히 복권에 당첨된다거나 찍었던 시험 문제가 정답이고 출근 버스를 가까스로 타는 일들을 겪으면 운이 좋다라는 말을 하지만 이런 것들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운에 속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란 한마디로 인생이 순조로운 사람, 곤란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회사에서 상사나 후배들에게서 왠지 모르게 존경을 받습니다. 퇴직하고 놀고 있는데 지인으로부터 자기 회사로 일하러 오라고 권유받습니다. 이성 친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친구가 좋은 사람을 소개해 줍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사랑받고 가정이 화목합니다. 이처럼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은 인생이 순조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으로 무언가를 시작하면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나기도 하고 어려울 때는 구원의 손길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운이라는 글자는 옮길 운이라고 쓰듯이 운은 사람이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호감받는 것이 운이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호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독교에서는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유명한 가르침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즉, 남을 기쁘게 하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것은 자신의 이익보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힘쓴다라는 뜻을 가진 이타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타의 가르침은 다른 많은 종교의 공통된 규율이고 인간관계나 성공법칙 관련 책 등에도 많이 언급되고 있을 정도로 남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운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단 하나의 황금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런 황금률을 실천한다고 해도 방법을 잘못 실천하면 사람들에게 사랑받기는커녕 오히려 불행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불행해지는 원인은 다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기적이고 교활한 사람에게까지 친절하게 대하다가 이용당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자신의 일이나 사생활을 희생하면서까지 남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운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황금률을 제대로 실천하고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하되 이기적이고 교활한 사람에게까지 기쁘게 하거나 억지로 자신을 무리해가면서까지 친절하게 대하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운 좋은 사람들은 어떻게 남들을 기쁘게 하고 있을까요? 게다가 시간도 돈도 노력도 들이지 않고 어떻게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남을 기쁘게 하는 첫 번째 방법은 많이 웃는 것. 웃는 얼굴은 언제나 매력적입니다. 유대인의 경전인 탈무드에서는 친구에게 웃는 사람이 친구에게 우유를 건네는 사람보다 낫다라고 웃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웃음은 곤경에 처하지 않도록 신이 내린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많이 웃는 사람은 분명히 운이 좋아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웃음이 많은 사람은 업무상 실수를 해도 상대방이 괜찮아 신경 쓰지 말라고 용서해 주거나 회사에 지각해도 무슨 일 있어서라고 걱정해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웃음이 적은 사람이 같은 일을 하면 상대방은 왠지 모르게 화를 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웃지 않는다는 것은 무표정과 같은 것입니다. 무표정이라는 것은 사람을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얼굴이고 의외로 무섭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웃음이 적은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기피 당하게 되거나 사랑받지 못하게 됩니다. 반대로 웃음이 많은 사람은 모두에게 사랑받습니다. 웃고 있는 것만으로도 당신을 만나서 반갑다. 당신과 함께 있으면 즐겁다라는 메시지가 자연스럽게 상대방에게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연 웃는 얼굴이 행운이 깃든다는 것이 사실일까요? 웃는 것만으로 그렇게 운이 좋아진다는 것은 과장된 것은 아닐까? 라고 의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미국 UC 버클리 대학교의 데커 켈트너 교수는 졸업 앨범 사진의 미소를 보고 30년 후의 삶은 어떨까라고 추적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입만 웃는 가식적인 미소가 아닌 눈도 같이 웃는 진짜 미소를 짓고 있던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결혼도 인생도 모든 면에서 만족도가 높았고 몸과 마음의 건강 상태도 매우 좋았다고 합니다. 또한 이 추적 연구조사를 모방하여 해외 어느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졸업 앨범에 웃는 얼굴인 여성이 순탄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은 정말일까?
라는 내용을 방송한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졸업 앨범을 보여주고 그 중에서 웃는 얼굴이 멋있는 여성을 선택하여 직접 찾아가 인터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역시 나오는 사람 모두 행복해 보였고 게다가 동년배의 사람들보다 훨씬 멋진 얼굴로 변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분명 웃음의 효과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남을 기쁘게 하는 두 번째 방법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높이는 것. 자존감이란 인정받고 싶다,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라는 욕구입니다. 자존감은 모든 사람들이 원하고 매우 강한 욕구임에도 불구하고 잘 충족되지 않는 욕구입니다. 그래서 자존감을 높여주는 사람은 호감받는 존재, 사랑받는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자존감을 간단하면서도 효율적으로 높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기, 칭찬하기, 감사하기, 이 세 가지만으로도 충분히 상대방의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경청은 단순히 귀를 기울이는 행위가 아닙니다.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고 공감하며 진정성이 담겨 있으면 내 말에 이렇게 열심히 귀를 기울여 주다니 라며 마음이 움직일 것입니다. 또한 사람을 움직이는 말은 유창한 말이 아니라 솔직하고 진지한 칭찬과 감사의 말이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구체적이고 진심 어린 칭찬과 감사의 감정을 마음에 담아두기보다는 드러내 표현하는 것은 상대방의 영혼을 따뜻하게 해주는 햇볕과도 같은 것으로 상대방은 가슴 깊이 오래도록 간직할 것입니다. 이처럼 나비가 꽃 주변에 모이듯이 사람들은 자신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사람 주변에 모여듭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자존감을 높여주면 그것이 몇 배, 몇십 배로 되돌아오고 그 사람은 운이 좋아질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운이 좋은 사람이 되는 단 하나의 황금 법칙은 남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을 기쁘게 하기 위한 실천 방법으로서는 많이 웃고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고 잘 칭찬하고 자주 감사함을 표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잘하면 자신을 둘러싼 분위기가 좋은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고 결국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호감받고 놀라울 정도로 운이 좋아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마인드였습니다.